최초 기독교 국가 아르메니아. 현재 예루살렘 구시가지는 모슬림 지역, 기독교인 구역, 유태인 구역, 그리고 아르메니아인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른바 아르메니아인 구역은 예루살렘 구시가지 면적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아르메니아인 구역에는 사독교회의 총 대주교자가 위치하고 있어 성지로서 아주 중요한 곳이다. 그 외에 성 야고보 대성당, 다이탁과 성체 등의 명소가 있다. 그런데 아르메니아인 구역의 아르메니아라는 나라가 왜 등장하는 것인가? 사실 아르메니아라는 나라는 예루살렘과 인접한 국가도 아니고 튀르키예 동북쪽 경계선에 접한 카카스 산맥 남쪽에 있는 내륙국이다. 그러니까 구소련 연방 조지아와 함께 기독교 국가로서 이슬람 국가인 이란, 튀르키예, 아제르바이잔에 둘러싸여 고립된 국가다. 지리적으로는 서아시아에 속하지만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는 유럽에 가깝고 각종 국제기구에서 유럽 소속 회원국으로 활동 중이기 때문에 동유럽으로 보기도 한다. 아르메니아는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에 있는 우리나라 남한의 약 3분의 1의 영토와 인구 약 300만이 살고 있는 그리 크지 않는 국가이지만 디아스포라가 되어 전 세계적으로 약 4 내지 500만 아르메니아인이 분포되어 살고 있다. 아르메니아는 우리나라처럼 고유의 언어를 가진 국가이기도 하다. 아르메니아는 국토 대부분인 86%가 산악지대로 카카스 산맥에 접해있고 산이 많고 고온으로 이루어져 있어 카카스 알프스로도 불린다. 아르메니안 족보는 성경은 노아시대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뒤로 인류는 새로운 혈통으로 번창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노아의 후손은 함, 셋, 야벳의 세 아들로 이어지는데 이 중 야벳의 아들 고멜, 그러니까 노아의 손자 고멜의 후손으로 추정한다. 조도경 창조신학 연구소 소장 글에 따르면 고멜족은 주전 8세기 말경 마대족에 밀려 카카스 산맥을 넘어 소아시아의 갑바도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들어왔다고 한다. 주전 685년부터 652년 이들은 루디아 왕국과의 전쟁에서 루디아 왕들 가운데 한 사람인 기게스 왕국을 멸망시킨다. 이 루디아 왕국은 요한계시록 7교회 중 두아디레아, 사대,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던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이었다. 따라서 많은 고멜의 후손들이 사도시대 때 이들 교회의 성도들이 되었을 것이다. 또한 고멜족들은 아수르와 싸워 아수르 북쪽 지경인 우라르투를 점령하였으며 소아시아 동쪽 부르기아와 루디아 지방에 안착하고 다시 서쪽 해안지대 헬라 여러 성읍과 대치 상태에서 공존했다. 이들 일부는 오늘날 프랑스와 스페인의 서쪽까지 이주하였다. 수세기 동안 프랑스에 정착한 고멜의 자손들은 이후 고울이라 불렀으며 지금도 스페인의 북서쪽은 갈라시아로 불리고 있다. 고멜 자손들 일부는 바다 건너 오늘날 잉글랜드 웨일즈 지방까지 진출했다. 웨일즈 역사학자 데이비스 기록에 의하면 전통 웨일즈 사람들은 고멜의 자손들이 프랑스로부터 영국의 섬으로 와서 정착한 것이고 그 시기는 대략 대홍수로부터 약 300년 지난 후였다고 믿고 있다. 그래서 잉글랜드와 웨일즈는 전혀 다른 민족이다. 이들 고멜족의 또 다른 무리는 아르메니아 땅에 정착했다. 브리타니카 백科사전에 따르면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자신들을 고멜의 세 아들 중 아스그나스와 도갈마의 자손들이라고 주장한다. 구약성경 창세기 10장 3절에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도갈마여라고 되어 있는데 아르메니아인들은 자신들만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내세우며 혈통을 강조하고 있다. 아르메니아는 고멜 자손답게 기독교 선교사에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국가다. 이 나라는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다데오가 선교한 나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데오의 활약에 대해 다른 제자들보다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그만큼 예수 제자 중 가장 조용한 제자였던 다데오가 세계 최초 기독교 국가가 된 아르메니아의 선교사요 순교자가 되었다.
다데오는 디아스포라 유태인들이 많이 진출한 고대 아르메니아 영역이었던 아데사에서 선교했다. 안트리시아는 아르메니안 교회사인 예루살렘과 아르메니아에서 다데오가 35년부터 43년 즉 8년간, 이어 또 다른 예수 제자인 바돌로메가 44년부터 60년까지 약 16년 동안 전도한 후 둘 다 아르메니아에서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AD 50년 다데오는 아르다제에서, 바돌로메는 데르베드에서 68년에 순교했다. 아르메니아인들은 다데오를 아르메니아 독립교회의 첫 사도적 대감독으로 전하고 있다. 다데오와 바돌로메의 선교에 이어 3세기 말 왕가 출신의 사도 그레고리가 헌시적 선교의 성공을 거두면서 마침내 당시 국왕 트리다테스를 개종시켰다. 그 결과 280년경 아르메니아의 트리다테스 3세는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다. 이는 313년 로마 제국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것보다 약 30년이나 앞선 일로 역사상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이다. 아르메니아가 세계 최초로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서 아르메니아 수도자들은 성지인 예루살렘에 정착하면서 형성된 디아스포라가 예루살렘 안 아르메니안 구역의 기원이 된다. 그 예루살렘은 여러 제국에 의해 지배를 받았으나 예수 시대 때부터 아르메니아인들은 횡포와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 무덤을 지키겠다고 수도사들이 여기를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신앙을 유지했던 터라 지금 아르메니안 구역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이는 신앙심이 바탕이 된 때문으로 이 작은 나라 아르메니아가 놀랍게도 오늘날 예루살렘의 구시가지 4개구역, 유대, 크리스천, 아르메니아, 무슬림 쿼터 가운데 깊은 기독교 역사를 간직한 한 쿼터를 맡고 있음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예루살렘 안 아르메니안 구역은 같은 기독교 신자이긴 하지만 기독교인과 별도의 구역으로 구분되고 있다. 이것은 예루살렘 내의 구역들이 확정되던 오스만 제국 시대의 종교의 신자들과 아르메니아 신자들을 서로 다른 종교 지자체로 구분했기 때문이다. 또한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팔레스타인인데 반해 여기만 아르메니아라서 생긴 민족적 이질감도 구역 분리를 한몫했다. 그리고 아르메니아 사도교의 총 대주교자가 위치하고 있으므로 성지로서 중요성 면에서도 뒤지지 않았다. 여기에는 현재 성 야고보 대성당, 다이탁과 성체 등의 명소가 있다. 그런데 AD 451년 아르메니아 사도교회는 제4차 공의회가 열린 칼케돈 회의의 전란으로 불참하게 되면서 헬라와 라틴어를 쓰는 교부들의 영향에서 소외되기도 했다. 칼케톤 회의는 양성론, 즉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되 두 본질이 분리되지 않고 조화를 이룬다는 교리를 정통으로 규정하며 동서교회의 대립이 깊어진 모임이었다. 칼케톤 회의에 불참한 아르메니아 정교회는 6세기 이후 반칼케톤 입장에 선다. 지리적으로 서노마 즉 카톨릭보다는 동로마에 가까웠던 아르메니아는 반칼케톤 입장에 섰으나 전통적으로 단성론 즉 예수는 인성과 신성 두 개의 성질로 구성되어 있지만 육신을 입어 지상에 태어난 뒤 인성은 포도주가 바다가 섞이는 것처럼 신성에 합쳐져서 단일한 성질이 되었다는 주장을 앞세웠지만 단성론 입장에선 교회들 즉 시리아 콥틱 등과는 교류도 하지 않는 독자적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정교회가 되었다. 506년에 아르메니아 사도교회는 교리 차이로 동로마 제국의 정교회와 분리되었고 유스티나우스 대제는 예루살렘 근교에서 유태인들을 추방하는 과정에서 아르메니아인들이 따로 예루살렘에 독자적인 교구를 세우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그러나 동로마 제국의 영토였던 예루살렘은 637년 아람 모슬렘 2대 칼리프 우마레에게 정복당했고 이듬해 638년 예루살렘의 아르메니아인들은 아브라함 1세를 총 대주교로 삼아 성지 예루살렘에 총 대주교구를 설치하였고 이는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지금도 러시아, 튀르키예, 중앙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아르메니인들은 역시 기독교를 국교로 하기에 역시 타 기독교인들처럼 예루살렘을 성지로 여기고 있다. 오스만 트르크 치하에서도 아르메니아 국가는 종교 관용 정책 덕에 큰 박해를 받지는 않았다. 현재도 아르메니아는 주변 이슬람국에 휩쓸리지 않고 93% 이상이 기독교인들로 구성된 일관된 신앙의 정체성을 긍지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나라다. 그들은 노아 홍수 심판 뒤 인류의 새 역사가 시작된 아라라트 산의 원래 기원을 잡았기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아라라트 산을 신앙의 명산으로 간직하고 산다. 이 아라라트 산은 튀르키예에 속해 있지만 아르메니아 수도 에레반에서 멀리 바라보이며 노아 방주가 머물러 그 가족이 도착한 곳으로 자기 조상의 뿌리가 숨쉬고 있기에 거듭되는 외침으로 전 세계를 떠도는 아르메니아인들도 언제나 이 산을 생각하며 조국을 그리워한다고 한다. 아르메니아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 뼈아픈 상처가 드리워져 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아르메니아 제노사이드인 하드미아 학살이 그것이다. 오스만 제국 또는 튀르키예 정부가 제국 내에 거주하는 약 150만 명의 기독교계 아르메니아인을 살해하고 추방으로 사망케 한 사건을 말한다. 이는 유태인 학살보다 먼저 이루어진 최악의 민족 말살이다. 아르메니아인들에 대한 적대감의 기원은 항상 이류 시민으로 취급되었던 아르메니아인들이 1860년대 중반과 1870년대 초에 오스만 정부에 의한 시민개혁과 더 나은 대우를 요구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유럽 민족주의 시대가 열리면서 오스만 제국에 의해 극히 오랜 기간 동안 지배되어 왔던 많은 영토의 주민들은 민족 자결권을 주장한 것이었다. 이에 1890년대와 1909년에도 아르메니아인들에 대한 대규모 학살이 일어났다. 오스만 제국은 특히 1912년과 1913년 발칸 전쟁에서 군사적인 패배와 영토적인 손실을 겪었고 이는 아르메니아인들이 독립을 추구할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이어졌다. 이에 1914년부터 1918년 제1차 세계대전 중 오스만 제국은 아르메니아인들에 대한 정체성을 조직적으로 파괴하기 위한 집단 학살을 조직적으로 자행하게 된다. 1914년 오스만 제국의 중군사조직은 각 지역 아르메니아인들의 저항에 대한 사례들을 광범위한 반란의 증거로 책잡으려 했지만 그러나 반란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따른 대량 학살과 대규모 추방은 아르메니아의 자치권이나 독립의 가능성을 영구히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1915년 4월 오스만 당국은 수백 명의 아르메니안 지식인들과 지도자들을 콘스탄티노플에서 체포하여 추방했다. 1915년과 1916년에 80만에서 120만 명으로 추정되는 아르메니아인들은 시리아 사막으로 내몰렸는데 이는 집권당인 연합진보위원회 CUP가 주도한 사건이었다. 오스만 중군사 호위병들에 의해 쫓겨난 추방자들은 이동 중 음식과 물을 빼앗기고 강도와 강간 학살을 당했다. 겨우 시리아 사막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은 강제 수용소로 분산되었다. 이들 중 대다수 아르메니아 여성과 어린이들이 강제로 이슬람으로 개종하여 이슬람 가정에 편입되기도 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튀르키예 민족주의자들에 의해 자행된 독립전쟁을 통해서도 아르메니아인 생존자들에 대한 학살과 인종청소는 계속되었다. 이처럼 1915년부터 1917년에 걸친 오스만 제국의 민족 집단 학살로 약 150만 명이나 되는 아르메니아인이 희생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구권의 학자들은 오스만 정부가 조직적으로 아르메니아를 학살하였다는 사실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그러나 오스만 제국의 뒤를 이은 튀르키예는 아르메니아인의 학살을 공식적으로 부정하며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아르메니아와 해외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은 매년 4월 24일을 순교자의 날 혹은 대학살의 날로 명명하며 희생자들을 기리고 있다.
나치의 유태인 학살에 버금가는 인류사 최악의 제노사이드, 즉 특정 민족에 대한 대량 학살이었다. 이때 이후 아르메니아는 튀르키예 및 인접한 이슬람 국가 아제르바이잔과도 불구대천 원수가 된다. 그러면서도 미소 냉전 체제 아래에서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은 같은 시기에 나란히 소련에 편입되어 같은 체제에 속하게 됐다. 하지만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은 운명적으로 평화롭게 살 수 없는 처지였다. 두 나라의 민족 분포는 나란히 붙어있는 두 국가, 즉 아제르바이잔 한복판의 거대한 아르메니아인 지역이 아르메니아의 다른 한쪽 한편에 거대한 아제르바이잔 지역이 존재하기 때문이었다. 결국 두 나라는 소련으로부터 독립하기 전인 1988년부터 무력 충돌을 일으켰고 소련이 붕괴하여 두 나라가 독립한 후 1991년에는 전면전으로 치닫는다. 이 전쟁은 아르메니아의 승리로 끝났다. 그런데 2020년 이번에는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기 위해 오래 칼을 갈아온 아제르바이잔이 먼저 전쟁을 일으켰다. 이 전쟁에선 아르메니아가 크게 밀렸고 결국 러시아의 중재로 항복에 가까운 평화협정을 맺었다. 그걸로 일단 마무리되는 듯 했다. 2022년 다시 위기가 닥쳤다. 평화 유지를 위해 주둔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빠져나가자 아제르바이잔은 다시 아르메니아의 포화를 퍼붓기 시작했다. 2022년 4월 아르메니아는 결국 아제르바이잔이 제안한 국경선에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 2023년 9월 말에는 아제르바이잔이 분쟁지역인 나고르노 카라바흐를 점령하면서 지난 30년간 이 지역을 사실상 지배해온 아르메니아 민족 12만 명이 떠나야 했다. 아제르바이잔으로부터 독립을 요구했지만 2024년 1월 아제르바이잔의 군사작전으로 인해 아르메니아의 기대를 완전 파멸시키고 만다. 하지만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두 국가는 지금도 여전히 전쟁의 불씨를 안고 대치하고 있다. 아무튼 고멜의 후손이면서 기독교 국가인 아르메니아가 튀르키예나 아제르바이잔의 위협에서 평화를 찾을 날이 올 수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아르메니아가 21세기에도 여전히 기독교 최초 국가의 위상답게 순탄하고 축복받는 미래가 열리기를 기대해본다. 감사합니다.